여러분 그만 자고 일어나세요. 공부해야지요. 자, 오늘은 워치 8의 센서나 이 건강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우선은 다들 교과서 펴고 자, 갤럭시 워치 8. 자, 갤럭시 워치 8의 건강 기능과 센서. 자, 이걸 한번 알아볼 겁니다. 우선은 워치 8의 센서가 뭐가 있느냐. 자, 첫 번째, 광학 심박 센서. 자, 그리고 두 번째, 전기 심장 센서. 그리고 세 번째, 생체 전기 임피던스 분석 센서. 그리고 네 번째, 적외선식 피부 온도 센서. 다섯 번째, 모션 및 환경 센서. 자,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글씨를 많이 날렸었는데, 어떻게 잘 알아보겠죠? 자, 첫 번째로 알아볼 거는 요 광학 심박 센서 요겁니다. 자, 잠시만요. 자, 광학 심박 센서가 뭐냐? 보자. 광학 심박 센서.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PPG라고 합니다. PPG. 이 PPG가 뭐냐면은 포토 플래시스모그램. 이제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이게 뭐냐? 그래서 광혈류 측정 센서입니다. 광혈류 측정 센서.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심장이 이렇게 뛸 때 이 피를 보내기 위해서 뛰잖아요. 그럴 때 이 혈관에 따라서 맥박이 생깁니다. 그 맥박이랑 조금 다른 거긴 한데 이 맥박이 일으키는 파동을 갖다가 맥파라고 해요. 맥파. 자, 맥파. 요거 중요합니다. 이 맥파. 요 맥파를 측정하는 거를 갖다가 광혈류 측정 센서라고 해요. 이 맥파가 여기 굉장히 빠른 친구입니다. 맥파라는 게 이 혈액보다 엄청 빨라요. 심장에서 손가락 끝까지 가는데 혈액이 1초에서 2초 정도 걸린다고 보면은 요 맥파라는 놈은 0.16초 만에 심장에서 손가락 끝까지 도달합니다. 굉장히 빠른 친구죠. 요거를 측정을 한다는 겁니다. 얘가 광혈류 측정 센서 PPG 광학 심박 센서 얘가.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 보면은 광학이잖아요. 광혈류 빛으로 측정을 한다는 것 같죠? 뭔가 맞습니다. 빛으로 이 측정을 하는데 이 빛으로 어떻게 맥파를 측정하느냐. 자, PPG 센서에서 피부로 빛을 쏠 때 이 혈류량에 따라서 흡수되는 빛의 양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빛이 얼마나 흡수됐는지를 측정하면은 혈액량의 변화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요 PPG로 산소 포화도를 측정할 수 있느냐? 가능합니다. 자, 적외선이랑 적색광 요거를 이용해서 산소 포화도를 측정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이 적혈구가 이 산소랑 결합되어 있는 산소와 헤모글로빈이랑 비산소와 헤모글로빈이 이 광흡수 정도가 달라요. 근데 여기에 적외선 적색광을 이제 PPG가 쏴 보내가지고 뭐야 이거
산소화, 헤모글로빈이랑 비산소화, 헤모글로빈의 이 흡수량의 차이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산소 포화도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PPG 센서는 맥파와 요 산소와 비산소와 헤모글로빈을 측정을 하는데 빛의 색깔이 달라요. 자, 맥파 같은 경우에는 녹색광, 그리고 이 산소 포화도 같은 경우에는 적외선 적색광, 요거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자, 이게 왜 차이가 나느냐. 녹색광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 그러니까 노이즈 같은 거에 되게 강하고 피부 표면에 있는 모세혈관을 이 수축, 이완하는 그런 현상을 측정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녹색광이 맥파를 측정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적외선이랑 적색광, 이거는 이제 이 두 빛에 대한 산소 결합 유무별 헤모글로빈의 흡수 차이가 명확하고 조직 투과 깊이가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산소 포화도 측정에 쓰는 거예요. 자, PPG에 대한 설명은 이쯤 하면 됐고, 그래서 PPG로 어떤 거를 측정하느냐. 자, 혈관 스트레스. 자,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심박수. 그리고 스트레스 지수. 세 번째, 혈압. 이거는 요 기준값을 사전에 보정해야 돼요. 예? 자, 그리고 스트레스 지수 요 뒤에 이어갖고 산소 포화도 요 잊으면 안 됩니다. 예? 산소 포화도까지 측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요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 말했던 요런 이 빛의 흡수랑 반사 법칙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놈이 하나 있습니다. 워치 8에 새로 추가된 건데 항산화 지수라고 있어. 항산화 지수라고 있는데 요거는 측정 방식이 앞에 세 개랑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 보면은 멀티 파장 분석, 분광 분석법. 자, 요게 뭐냐? 이 빛을, 여러 가지 빛의 파장을 이렇게 쏘았을 때, 이 체내의 항산화 물질인 카르티노이드, 자, 카르티노이드 중요합니다, 이거. 요 항산화 지수. 카르티노이드. 이게 항산화 물질이에요. 요거를 갖다가, 이제,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 정밀한 비율을 갖다가 딱 5초 만에 측정해서 수치화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PPG 센서, 광학 심박 센서는 이렇게 측정이 가능하다. 원리는 뭐 대충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 뭐 어떻게 좀 수업이 좀 재미가 있습니까? 제가 요즘에 좀 수업이 재미가 없다라는 평가가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학생분들이랑 재밌게 소통하면서 교육을 할 수가 있을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전기 심장 센서입니다. 요거는 ECG라고도 부릅니다. ECG. 자, ECG가 뭐냐? 요거는 적진 않을게요. 굳이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일렉트로 카르디오그램이라는 건데 심전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심전도예요. 심전도. 심전도가 뭐냐? 심장에서 보내는 전기 신호입니다. 자, 이해가 딱 되죠? 심장에서 보내는 전기 신호. 심전도. 자, 그래서 ECG 센서는 뭘 하느냐? 요 놈은 심장이 뛸 때 발생하는 미세한 전기적 신호를 갖다가 피부 표면의 전극을 통해서 감지하고 증폭해서 파형으로 기록하는 그런 센서입니다. 자, 핵심 작동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자, 핵심 작동 원리 첫 번째, 전기 신호를 발생시킵니다. 전기 신호가 이제 어디서 요게 그 심장에 보시면은 동방결절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전기 신호를 발생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두 번째, 센서가
신호를 감지하고 증폭시킵니다. 신호를 감지하고 증폭을 시키고, 자, 세 번째, 이 노이즈를 필터링 시켜줍니다. 심전도 신호가 주변의 교류 전원 노이즈나 뭐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 뭐 근전도 같은 거에 취약하기 때문에 센서가 필터를 통해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파형을 출력하고 분석합니다. 자, 이게 핵심 작동 원리예요. 자, 이거는 뭐 그냥 대충 이렇게 알아두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뭐 흘러간다. 자, 그래서 ECG 센서가 기록을 하는 파형은 뭐가 있느냐? 파형. 자, 요게 P파가 있고, P파 그 축구 P파입니다. 이제 QRS 파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T파가 있어요. 요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P파 같은 경우에는 심방이 수축할 때 발생하는 전기 신호를 갖다가 P파라고 하고요. 자, QRS파는 심방에서 심실로 신호가 전달되면서 심실이 크게 수축할 때 나타나는 그런 파형입니다. 그리고 T파 같은 경우에는 심실이 수축을 마치고 다음 박동을 위해서 이완하고 회복될 때 발생되는 그런 파동이에요. 자, 요거를 출력하고 분석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참고로 요 ECG 센서 같은 경우에는 2026년 5월 29일에 그 아르헨티나 어딘지 알죠? 아르헨티나 요 피파 축구 강국 아르헨티나에서 로사리오라는 지역에서 심장연맹 아르헨티나 심장연맹의 전국 심장학회가 열렸어요. 자, 여기서는 갤럭시 워치 8의 심전도 기능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총 225명의 심전도 기록 507건을 분석한 결과 갤럭시 워치 8은 정상 리듬과 주요 심장질환 사례에서 의료기관 표준 검사인 12유도 심전도 요 검사 방식이랑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믿고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누누이 말하지만 의료기구는 아닙니다. 워치가 의료 보조기구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ECG는 어떤 거를 측정을 하느냐? 첫 번째, 심전도. 자, 당연히 심전도겠죠. 심전도를 기록하겠죠. ECG 심전도를 기록을 하고요. 자, 두 번째, 이소성 박동. 요거를 감지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방세동. 요거를 심방세동 위험을 조기에 포착해 줍니다. 이게 뭐냐? 이속성 박동. 이거는 그냥 박동이 좀 이상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심방세동 같은 경우에는 불규칙한 심장 리듬을 갖다가 심방세동이라고 한다. 자, 전기심장 센서 ECG는 이 정도만 알아둬도 됩니다. 아이고, 갈 길이 멀다. 13분이나 나왔네. 아이고야. 아이고, 우리 학생들 지금 슬슬 잠 올 시간이다. 맞죠? 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생체 전기 임피던스 분석 센서. 자, 요거는 쉽게 말해서 BIA라고 합니다. 요것도 뭐 적지는 않을게요, 따로. 바이오 일렉트리컬 임피던스 아날리시스 이렇게 부르는데, 요거는 어쨌거나 생체 전기, 그거를 분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원리 같은 경우에는, 쉽게 설명을 해서, 수분은 전류를 흘리고, 지방은 막는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한 거예요. 한 문장으로. 자, 여기 무슨 말이냐. BIA 기술의 핵심이 우리 몸의 성분마다 전기 저항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측정하는 거예요. 수분이랑 근육은 이 전류를 잘 흘려보냅니다. 왜냐?
근육의 약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이 전하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전류가 아주 잘 흘러요. 즉, 저항값이, 저항값이 낮다. 그리고 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수분 함량이 낮습니다. 수분이 낮아요. 수분 함량이 낮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항값이 반대로 저항값이 높게 나오겠죠. 자, 이거를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원리가 어떻게 되냐? 갤럭시 워치는 워치 8. 자, 이거는 총 4개의 전극을 활용합니다. 4개의 전극. 자, 2개는 우리 워치 바닥면 있죠. 바닥면 센서 있는 곳. 거기에 있고요. 당연히 이게 손목 피부에 닿게 되겠죠. 나머지 2개는 워치의 상하단 버튼. 저희 왜 그 측정할 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버튼에 하나씩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손목에서, 자, 손목에서 상체, 그러니까 이게 가슴이랑 어깨, 그리고 상체를 통해서 반대쪽 손가락, 이렇게 이어지는 폐회로가 구성되는 겁니다. 자, 과정을 살펴볼까요? 과정. 아이고, 아마 쓸데가 없네. 내가 대각선으로 써놔갖고요. 자,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측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 자, 첫 번째, 미세 전류를 방출합니다. 어디서? 워치 바닥에 있는 센서랑 워치 버튼에서. 자, 여기서 미세 전류를 방출해요. 막 전류 방출한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거는 인체에 무해할 정도로 아주 약한 전류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 이거를 흘려보내면은 이제 전압 및 저항을 측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알고리즘을 통한 체성분을 산출해냅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 측정된 저항값에 사용자가 입력한 저희 막 인바디 측정할 때 키랑 몸무게, 나이, 성별 이런 거 입력하지 않습니까? 그 입력한 정보를 결합을 해서 삼성 헬스의 AI 알고리즘이 이거를 분석해가지고 골격 근량, 체지방량, 체수분, BMI 등등을 최종적으로 산출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생체 전기 임피던스 분석 센서, 이거는 어떤 기능에 관여를 하냐? 당연히 이제 체성분 측정에 관여를 하겠죠. 체성분 측정할 때는 요 BIA, 생체 전기 임피던스 분석 센서가 이제 관여를 한다. 자, 요 BIA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갤럭시 워치 4 당시에 미국 루이지애나 국립대 페닝턴 바이오메디컬 연구소랑 하와이대 암센터가 스마트워치의 체성분 측정 정확도라는 논문에서 갤럭시 워치 4로 측정한 체성분 수치가 임상기기 체성분 측정 표준 장비 및 생체 전기 저항 측정 장비로 측정한 값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고 밝힙니다. 최저 93%에서 최고 98%까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논문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어디서? 미국 루이지애나 국립대 페닝턴 바이오메디컬 연구소랑 하와이대 암센터에서 직접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센서 2개 남았어요. 2개. 조금만 더 힘냅시다. 자, 그래서 네 번째로 소개할 센서는 뭐냐? 자, 바로 적외선식 피부 온도 센서. 자, 요거는 뭘 하는 거냐? 뭐 대충 알겠죠? 적외선으로 피부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다. 자, 원리가 어떻게 되냐? 요거는 뭐 굳이 안 적겠습니다. 이제 말로 설명할게요. 자, 원리는 수면 중에 피부 표면에서 방출되는 미세한 적외선 복사 에너지를 감지해서
온도를 측정하고 주변 기온이 변해도 피부 자체의 온도 변화만 정확하게 걸러내고 여성 호르몬 변화에 따른 미세한 기초 체온 변동 패턴을 추적해서 다음 생리 주기를 예측하는 등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관여 기능은 뭐가 있냐? 피부 온도 기반 여성 건강 관리. 자, 여기는 뭐가 있느냐? 생리 주기, 배란일, 가임기. 이거를 예측하는 겁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자, 두 번째, 수면 중 체온 변화를 추적합니다. 이 두 가지 기능에 요 적외선식 피부 온도 센서가 관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자, 조금만 힘내세요. 마지막. 모션 및 환경 센서입니다. 자, 요거는 좀 특이해요. 얘는 자이로 센서가 있고 가속도 센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마이크까지 관여를 합니다. 자이로 센서, 가속도 센서, 마이크 이렇게 세 가지가 관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원리는 뭐냐? 요것도 별로 막 딱히 안 적겠습니다. 제 말로 설명할게요. 자, 삼축 가속도 및 회전 감지. 이게 뭔 말이냐? 손목의 X축, Y축, Z축 총 세 가지 축의 움직임과 회전 반경을 초당 수백 번씩 감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수면 중에 호흡으로 인한 미세한 흉부 움직임이나 뒤척임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그 달리기나 수영 같은 운동 같은 경우에는 AI가 패턴을 자동적으로 매칭을 시켜갖고 측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소리 및 산소 결합 분석. 요거는 뭐냐? 수면 무호흡증의 경우 스마트폰의 마이크로 코골이 소리를 녹음하고 동시에 워치의 가속도 센서로 호흡 패턴을 분석하고 PPG 센서, 앞에서 말했던 PPG 센서, 그게 측정한 혈중 산소 포화도 저하를 종합 분석해가지고 자는 동안에 숨을 쉬지 않는 구간을 판별하는 거지요. 자, 관여 기능에 뭐가 있겠냐? 첫 번째, 수면 무호흡 감지. 그리고 두 번째, 수면 단계 및 코골이 측정. 그리고 세 번째, 운동 자동 인식 및 걸음수 측정. 자, 요렇게 세 가지 기능의 모션 및 환경 센서, 자이로 센서, 가속도 센서, 마이크, 요렇게 세 가지가 관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요 수면 무호흡 감지에는 추가적으로 PPG도 관여를 한다. PPG 수면 무호흡 산소 포화도 중요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갤럭시 워치 8의 건강 기능과 그거에 관여하는 센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워치의 이 건강 기능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작동이 되고 어떤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실습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내용 까먹지 말고 잘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 실습 시간 때 오셔가지고 같이 실습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